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행 콘텐츠의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앞전 시간에 사진도 찍었지만은 어떻게 여행 답사를 하고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고 할지에 대한 것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걸 통해서 내가 여행 상품, 여행 콘텐츠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외부에다 노출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진행을 하던 아니면은 이거를 소개하는 어떤 걸 만들던,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여행하면서 조금 국내든 해외든 여행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팁 부분을 조금 남겨, 그 부분까지도 살짝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텐츠를 보통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여행사들이 여행 상품을 판매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여행사든 아니면 이런 걸 컨텐츠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뭐 사이트도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 운영 프로세스가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나면 내가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또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프로그램 진행 절차는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도표 보시는 것처럼 답사 단계, 준비 단계, 운영 단계, 종료 단계, 그다음 프로그램 마감 단계, 이렇게 한 5가지 단계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답사 단계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하고 답사를 통해서 만드는 작업, 요게 이제 프로그램의 이제 답사 단계인 거고, 프로그램 준비 단계가 프로그램을 답사를 통해서 시나리오 다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떤 특정 사이트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자리에다가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프로그램 준비 단계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준비 단계는 너무 짧으면 사람들이 신청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개인들의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최소 3주 아니면 넉넉히 4주 정도 두시는 게 좋고요. 1박 2일 또는 그보다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장거리 여행이 될 때는, 그런 걸 운영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보다 좀 더 긴 시간을 두고서 공지를 하시는 게 모객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단계는 실제 당일날 프로그램 실제 운영 실행하는 날이거든요. 그때는 참석자들하고 인사도 하고 프로그램 안내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1시간면 1시간, 2시간, 2시간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다 끝나면 이제 다음이 이제 종료 또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는데, 오늘 프로그램이 여기서 끝났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귀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던가 다음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프로그램 종료 단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정산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프로그램을 또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오늘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라든가 사진 자료들을 해당 컨텐츠를 운영하는 여행사 또는 어떤 단체,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에 나가 보내주면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피드백이 확정이 돼야만 저한테 진행했던 비용에 대한 것을 정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계가 이제 확실하게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데는 대략 2달 또는 1달 반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달 반마다 할 수가 없다면은 이런 프로그램 수시로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답사 단계에서는 전체 코스 및 해설 포인트에 대한 숙지가 하셔야 되고요. 휴식 장소, 화장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정 중간에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식당 위치라든가 메뉴 가격, 또 예약 가능 여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예약이 되면은 예약을 미리 하는 게 좋겠죠. 당일날 어떤 상황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로 하고요. 프로그램 운영 단계에 있어서는 시작하기 전에는 사람들하고 자꾸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럼 출석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일정 부분 어떤 분들 다 처음 오시다 보니까 서먹서먹해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 좀 풀어야겠죠. 그래서 고급진 말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왔을 때 반갑습니다. 여기 어디 프로그램에 오셨죠? 반갑습니다. 이쪽 잠깐 오시겠어요?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뭐 적고 이런 식의 단계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이제 약간 좀 서먹서먹을 풀어내는 게 이제 운영 단계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이제 시작하기 전에 또 뭘 해야 되냐면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하게 됐거든요. 자, 오늘 진행하는 코스가 어디며 얼마 시간 동안 어떻게 운영할 겁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모여있는 장소가 대중교통에서 가까운 장소 근처에 조금 널찍한 공간이 있으면 바로 거기서 하면 딱 좋을 거예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좀 한적한 장소로 이동하는 게 좋거든요. 그럴 때는 또 미리 또 그런 거에 대한 안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좀 덜 혼잡한 장소로 이동할 테니까 좀 저를 따라오세요, 뭐 이런 말들, 이런 것도 이제 입에 자꾸 붙여서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찾아온 사람들, 고객들하고 서먹서먹함을 자꾸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자꾸 말을 거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는 내성적이라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계속 그렇다고 그분이 먼저 말 걸지는 않거든요. 내가 먼저 말을 걸고 그 관계를 풀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말을 걸어주면 그 사람들도 말을 대꾸하면서 살짝 조금씩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훨씬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이제 운영 단계에서는 시작하고 소개를 했어요. 그럼 이제 소개하는 과정에서는 10분 내외 정도라는 게 적당하고, 너무 길게 하면 지칩니다. 그리고 해설가 본인 소개, 전체 일정, 휴식 시간, 그 다음에 주의사항들, 예를 들어 요즘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꼭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는 꼭 쓰셔야 됩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분들은 마스크 준비해 간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또 그런 식의 필요한 그 주의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스트레칭 같은 거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참석한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할 수 있게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끔 어떤 분들 중에 조금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끼게 되면 전체적 분위기가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분들한테도 특별하게 주의를 한번 더 주시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좋게 가기에 적당하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미리 한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잘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프로그램 운영 단계에서 자기 소개 뭐 이런 거 하게 될 거고요. 이제 프로그램 운영의 중간 단계는 실제로 얘기해 주는 단계거든요. 해설에 되던 내가 진행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하고 이끌어가는 단계일 텐데, 그때는 이제 몇 가지 체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가장 많이 드는 게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얼추 모인 상태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급하니까 다 모이지도 않았는데 바로 얘기를 시작합니다. 왜? 자기가 해야 될 얘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나 들었는데 나 못 들었어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일부만 모였다는 게 아니라 눈치껏 봐서 전체 인원이 얼추 다 모였다 싶을 때 그때부터 얘기를 풀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실 때는 너무 길게 얘기하면요, 서 있어서 항상 진행하잖아요. 힘듭니다. 움직이는 동안은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서 있을 때 정지한 상태에서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5분에서 길어도 10분. 아주 내가 재밌게 그냥 개그맨 뺨칠 정도로 내가 재밌게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면은 10분 이상 하는 거는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하는 포인트에서는 가능하면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거 있을 경우에는 화장실 들려야 될 위치를 미리 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람마다 약간 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는 족족 화장실 갈게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일정이라든가 시간이 자꾸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장실을 가야겠다 정해진 곳은 딱 한두 군데만 정하고 나머지는 사람들한테 미리 갔다 오던가 꼭 갔다 오게끔 함으로 해서 시간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의 부분도 미리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칠 때 사람들이 보면 정해진 시간 있잖아요. 오늘은 한 2시간 반 정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딱 그것만 시간을
잡고 있고요. 나머지 시간은 다른 일정을 잡는 데 씁니다. 혹시 모르니까 미리 시간을 더 내야지 이러신 분도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해진 약속 시간이 있으면은 프로그램 진행하기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면 딱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당겨서 끝나는 건 괜찮지만은 늦게 끝나는 건 그닥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전에 최소한 미리 얘기를 하든가 동의를 얻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 늦게 끝내면 클레임이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 내가 말을 줄이던 걷는 속도를 빨리 하던 아니면은 끝나는 포인트를 좀 당기던 이런 식의 방법들을 써서 하셔야 되고 무조건 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 이제 종료 단계에서는 뭘 또 해야 되냐면은 종료되었음을 아까 알린다고 그랬죠? 알리고 감사 인사,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런 식의 인사말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석자분들한테 오늘까지 저하고 같이 다니셔서 고생하셨죠? 힘드셨죠?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자축의 박수 딱딱짝 이런 멘트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되돌아갈 때 교통정보, 뭐 정면 지하철역이 있던 버스를 타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그럴 때 꼭 저쪽에 가면 뭐가 있고요, 저기 가면 뭐가 있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서 오른쪽으로 몇 미터 대략 어느 쪽 얼마만큼 가면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작지만 여러분들이 명품 해설가로 만들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마감하고 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참석인은 통보하고 확인해 주고요. 차기 프로그램을 또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런 해설 여행을 하시다 보면은 텀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내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끊임없이 넣어야만 고객들이 날 잊지를 않아요. 어쩌다가 띄엄띄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를 잊어요. 그러면은 맨날 같은 걸 보여준다 하더라도 재미가 없어 하거든. 사람들이 이제 그 팬층, 어쩌면 단골이 생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가능하면 날짜를 지정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저랑 만나는 날은 매월, 또 매주, 매주 무슨 요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중에 저를 좋아하거나 제 프로그램에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은 딱 그 시간을 또 이렇게 비워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세부 정보를 진행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운영하는 데 중에 트립이라는 게 있고요. 에어비앤비에서 운영하는, 그다음 프립이라고 해서 20, 30대 또는 시니어들 대상으로 하는 짧은 해설 여행이었던 체험 여행을 많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프립 진행 전, 당일 진행 후에 일정들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단계들을 숙지하시고 잘 기억하고 계시면 어떤 데랑 일을 하셔도 무리 없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